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북한의 압박 수위가 요즘 기온만큼이나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하더니 오늘은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끊어버렸습니다. 북한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2019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그간의 평화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아서 여간 안타깝지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순조롭지 못할수록 한반도는 외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마저 꼬이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지혜로운 대처 방법과 돌파구를 찾아야겠습니다. 6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쌍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쌍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루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루체, 6월 12일 그랜드 오픈.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통합신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잠시 후에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신시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먼저 그 이재용 영장 기각 소식부터 좀 다뤄보죠. 네네네. 예, 저도 사실 어젯밤에 속보가 언제 뜨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새벽 2시쯤이었죠. 그때 이제 네, 확인하고 맞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사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회계 부정 액수가 4조가 넘는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도주 우려는 물론 없지만 네. 증거인멸 또 다툼의 여지는 좀 있어 보여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네.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법조인들이 팽팽하게 이 기각 또는 구속 반반쯤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제 방송을 많이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조금 구속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예측을 했던 것은 그래요. 예.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연루돼 있다, 경영권 승계가 어떻다 하는 이제 것들의 다 퍼즐이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예. 딱 한 가지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또 주가 부풀리기, 예. 군식회계, 요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지가 2017년에 시작이 되고요. 물론 네. 2015년 바로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부터 시작이 되지만 네.
2017년에 이것을 금감원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 예. 네, 금융감독원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예. 자, 이 회계부정 문제는 위법한 사안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가 중단되죠. 상장을 했는데 예. 이 사실은 이게 합병한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을 했고 이 주가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원래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삼바가. 삼성바이오 아피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예. 종속회사였던 걸 관계회사로 분리하고 내니까 말씀하신 대로 4조 원 규모가 더 생기면서 예. 1조 9천억 원대 흑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흑자 전환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상장을 밀어붙이고 그런데 이제 이 위법한 사안이 드러나자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거래 정지를 시키고 상장 폐지까지도 논의가 됐거든요. 예. 하지만 상장 폐지는 너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제 상장 폐지는 철회되고 그대로 주식 거래는 이어졌습니다만 이때 이 참여연대가 고발을 하기도 했지만 예. 금융당국에서 고발 조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은 이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금융 전반의 가장 이제 최고 기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걸 위법으로 봤다면 사실은 상당히 유죄 취지가 높은 것이 아닐까. 그러고 이제 한 기업이 상장 폐지 코앞까지 갔다가 간신히 기사회생했는데 이렇다면은 이제 기업의 이 총수는 상당히 좀 이제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 예. 자, 법원이 사실관계는 입증됐고 증거는 1년 7개월 동안 무려 400건, 20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충분한데 도주울이 없고 증거도 충분히 쌓아놨으니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서 예. 불구속 상태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 봐라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혐의가 혹시 너무 명확히 소명돼도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봐서 기각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되겠네요. 그런 경우에 구속이 이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 범죄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되면 구속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법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중범죄로 보지 않는 이 취지라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지만 이제 불구속으로 다퉈봐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있어요. 어떻게 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왔다 갔다 했는데 회계 부정이 있는데 이걸 왜 어마어마한 범죄로 안 보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반대쪽의 관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삼성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든 기업이 다 주가 방어에 나서는데 그건 기업의 기본 업무인데 주가 방어를 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논박이었는데. 주가 방어로 얘기를 하는군요. 주가 근데 이게 조작이 아니라. 통상적인 주가 방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 지분을 안 가지고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삼성물산을 장악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은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했지만 삼성그룹의 총수는 전자를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인 금융기업이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의 역할이 빠지게 되니까 물산을 장악해야 되는데 물산의 지분이 없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물산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병을 하는데 제일모직의 가치가 낮다 보니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키웠는데 이 삼성바이오 아피스라는 회사가 알짜인데 이게 종속회사일 때는 3천억으로 계산이 됐던 거예요. 근데 종속을 분리해내고 관계회사로 바꿨더니 이 회사의 가치는 4조 원이 넘는 회사로 이제 계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회사 하나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주가가 4조 이상 키워져 버렸는데 이걸로 이득을 분명히 봤는데 삼성의 방어 논리는 뭐냐면 바이오 아피스는 2012년에 창업할 때부터 삼성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제약기업과 합작회사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콜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우리는 50%의 지분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상황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는 뭐 90%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의 회사가 요구하면 50% 지분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건 불가피한 이 행위였지 주가 튀기려고 일부러 위법하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방어 논리였는데 이게 일부는 먹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소를 검찰이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긴 하지만 유무죄가 판결났다고 보기는 어렵겠고 하지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는 것이 범죄가 소명됐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이건 오히려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고 그래서 이제 구속 사유를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입지에 섰다. 검찰이 무리한 구속을 이제 청구한 거고 지금 무리수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앞으로 지켜볼 문제로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앞으로는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 혐의가 제 생각에 너무 무거워서 이거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면 네. 이게 지금 기각이 됐을까요? 전 그거 좀 그러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삼성 총수가 구속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단 말인가. 지난번에 대국민 사과할 때 보시면 이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를 사과합니다. 이건 선대에서 이루어졌던 경영권 승계 1차 단계고 경영권 승계 2차 단계에서 이제 이 구속 기각에 반발하는 법조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합병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이 돼서 형을 다 집행받고 이제 만기 출소했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문영표 전 장관은 지금 이제 자유회복이 된 상태인데 2년의 형을 다 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성물산의 주주가 피해를 보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기금이 피해를 보면서 그때 이 합병이 좋다라고 이제 찬성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 하는 범죄 혐의로 한쪽은 처벌을 받았는데 정작 경영권 승계의 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렇게 피해간다. 요거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는 쪽이 있는 거죠. 이재용 혐의가 국정농단 사건과 이번에 이제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이 사건과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이게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이고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가장 큰 혐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영권 승계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이 그룹사를 지배하기 위한 아주 복잡한 전략이 담겨 있는 건데 어제 두 가지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만간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이재용 부회장 쪽이 요구를 했어요. 이게 구성되면 이게 검찰의 이제 권고 사안일 뿐이지 강제 이 조치는 아닌데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한번 이 외부 자문위원들이 이제 판가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위기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말도 뇌물이다. 경영권 승계의 대가다라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기 때문에 뇌물 금액으로 보면은 구속을 면키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묘한 지점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자 회사에 좀 준법 감시 기구를 만들고 그 권고를 따라서 앞으로 법을 잘 지키는 게 어떠냐라는 묘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랴부랴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권고에 따라서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판부가 좀 이렇게 반성하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혐의로 보면은 구속을 피하기가 불가능한데 재판부가 왜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경영에 간섭하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락을 펴줬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네. 대로 이게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에는 뭐 결과에 따르는, 이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그런 네, 관례가 맞습니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차례. 네. 근데 그러면 여기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아예 이 사건을, 그러니까 이 경영권 불법 승계 과정 이 사건을 아예 불기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불기소 의견을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낼 낸다면. 가능성도 있죠. 반반이니까 기소냐 불기소냐. 아니 그럼 불기소 이걸 의견을 덮는다고요? 낸다면 그냥?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은 불기소 의견은 받고 그래도 우린 기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불기소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 검찰은 이걸 접지 않고 기소할 것 같은데 문제는 삼성 측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예. 보통의 피의자는 잘 안 쓰는 조치예요. 왜냐하면 검찰을 못 믿겠으니 외부 의견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에게는 괘씸죄에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지 못하는데 검찰이 이제 카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것마저 요구했다는 건 그만큼 다급해서 시간을 벌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봤죠. 뭐 이 당신들은 심의위원회를 요구하건 말건 우리는 고 해서 검찰은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검찰이 이번에는 일단 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론전을 펴려는 삼성의 입장이 먹혀 들어가면서 예.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검찰은 그래도 기소하겠지만 심의위원회가 만약 불기소 의견을 낸다면 검찰의 기소가 또 무리했네. 이렇게 이제 흘러가면서 여론전에서는 검찰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군요. 그래서 예. 삼성은 여론전, 검찰은 속도전이었는데 속도전이 이번에 깨지게 됐고 예. 다시 공은 여론전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크게 봐서 국정농단 재판이 있고 이번은 경영권 승계 과정 재판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파기환송식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제 대법원에서 시키는 대로 지금 했잖아요. 대국민 사과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집행유예 정도로 나오는 판결 그대로 나오는 거.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선 여기서는 불기소까지 나오는,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겠군요. 삼성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삼성은 이렇게도 뭐든지 버틸 수가 해서라도 네, 오너가 구속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저 파기환송심에서 이 또 3-5의 법칙이라고 하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주로 재벌에게 흔히 이제 면피를 이제 시켜주던 게 나온다면, 저는 이제 삼성은 정말 대마불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제와 법적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이제 이 굉장히 불만은 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여론전을 지금 펴는 이유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과정에서 자, 삼성이 아니면 누가 국가 경제 지탱하고 살려나갈 거냐. 이 비중의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경영 전문가들은 자, 총수가 있어야만 이런 대그룹사, 글로벌 기업이 돌아간다면 이 시스템의 삼성이라고 우리가 불러왔는데 그러니까요. 1인 체제로 지금 이제 독재도 아니지 않느냐, 기업이. 이런 이제 갑론을박의 이 혼란에 우리 사회가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이라는 묵직한 의제를 꺼내 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적극적으로 이제 화답을 하면서 실시를 주장하고 있고 여러 정치인들이 또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상황을. 네, 기본소득 이제 미래 사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 코로나19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선진국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2016년 유럽의회에서 로봇세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도 인간과 똑같은 노동을 하면 세금을 매겨야 한다. 로봇을 인격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법이 돼 있어요, 벌써. 근데 2017년에는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걸 또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내에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에 40에서 50%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놀게 될 텐데 4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문제는 이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게 해줄 거냐. 그럼 국가가 재정 형평성을 이제 조정을 해서 거둔 세금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 긴급재난지원금하고 완전하게 구분되는 이유는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 달에 한 국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하면 연 312조. 우리나라 현재 예산이 500조 좀 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예산의 한 3분의 2에 육박하는 재정을 매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월 20만 원인데도 월 60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은 한 1,000조 가까운 돈이 필요한 겁니다. 연간. 20만 원씩 아니죠. 참 20만 원씩 하면은 한 120조 정도 아닌가요? 한 120, 130조 정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상. 이제 이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면 한 이제 10조 정도 드는 거거든요. 예. 네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12개월로 곱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120조 정도가 맞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복지가 유지된다고 전제하면 여기에 추가되는 예산들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과 극의 주장은 이재명 지사가 여기엔 좀 저작권이 있어요. 제일 먼저 주장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데 정반대 쪽에서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이번에 신임 의원이 됐죠. 이 사회주의적인 배급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복지를 다 없애야 하고 오직 배급제로만 굴러가는 거니까 이 정부의 독재가 얼마나 강해지겠나. 공산주의에서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대권 주자가 다 참여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을 찬성한다. 찬반 논의를 한번 거쳐보자. 찬성 반대 입장은 유보했고요. 하지만 이 도입의 기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여야 막론하고 이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 김종인 위원장은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발 뺐습니다. 재정 문제가 쉽지 않다. 이걸 실행하는 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청년 수당 정도부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실험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좀 톤다운을 했는데 오늘 통합당에서 이 미래개혁 포럼에 이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이 주도자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맹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계속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가 상당히 이제 소장혁신파인데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이게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집권할 수 없다. 히딩크 감독이 5대0이라는 별명을 불렸을 때가 있죠. 히딩크처럼 5대0 될 거다. 왜냐하면 지금 4패를 했는데 4대0이니까. 다음 대선에서 또 지면 5대0이 되는데 외부 용병 감독을 영입했다가 5대0 될라. 이런 이제 오늘 거센 이야기를 이제 쏟아낸 거예요. 이 김종인 위원장 기본소득은 상당히 좀 이제 어떤 아젠다 선점에 효과가 컸는데 여야 모두 지금 이제 거물들이 여기 달라붙었는데 문제는 내부의 저항이 시작된 것 같아서 어떻게 돌파할지 오늘 뭐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그러건 말건 우리는 충격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부 갈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지혜입니다. 네, 6시 30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1월에 주민투표까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통합신공항은 어디로 이전하는지 또 언제쯤 이전하는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군의군과 공동 유치를 희망했던 의성군 주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에 신시호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시호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의성군 유치위원회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지난주에 여셨잖아요. 예. 이 집회 소식 좀 전해주시죠. 어떤 뜻에서 열린 집회였는지. 예. 우리 의성 군민들이 예. 지난 주민투표에서 90%의 참여와 찬성으로 공항 유치를 지지해 왔습니다. 예. 유례 없는 주민투표 결과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1월 21일 날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5달이나 지나서도 공항 무지 선정에 진척이 없습니다. 예. 지지부진하여 왔습니다. 정부, 국방부와 대구시장님, 경북지사님에게 촉구도 하고 6만 국민의 투표로 공항 이전을 결의한 국민의 뜻을 재천명하고 다짐하는 뜻에서 예. 국방부, 도지사님, 대구시장님에게 보내는 예. 국민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국민 스스로 결의를 다짐하였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뭐 그동안에 사실 1월 21일 주민투표가 있었지만 투표가 있자마자 그 군의 군수가 크게 반발을 했고요. 또 바로 이어서 코로나가 터지고 총선도 있고 해서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빨리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통합신공항이 이 공동 후보지 의성 비안 군의 소보로 오게 될 경우 어떤 이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군위와 의성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예.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입니다. 의성 군위는 더합니다. 네. 1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인구도 줄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참 참담한 신세입니다. 공항이 오므로 인구 유입이 또 늘고 경제도 살아나고 네. 소멸되는 군의 의성에 살아나는 발전하는 군의 의성이 되리라고 합니다. 네. 군이 있어야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대구 경북이 함께 살 길이고 예. 수도권 인천공항, 남단에는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중앙지대, 대구 경북에는 의성군위의 유치가 됨으로써 예. 국가 균형 발전이 되고 우리나라 대구 경북, 충청, 대전권 중간 내륙의 국민들의 공항 이용도를 높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국토 지형을 보나 인구 분포를 보나 산업 경제를 봐도 대구 경북권 의성공항은 국가 기획 차원에서도 시행해야 할 국가 사업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빨리 이전을 해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자,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질문을 조금 건너뛰어서 지금 김영만 군의 군수나 군의 군회의 지금 군위에 있는 후보 지역을 단독 후보지로 이제 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입장에 변함이 없죠, 지금 군인은. 그렇죠? 군수님은 예. 막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들이 이웃에 있으면서 군민들과 또 대화를 하면은 예.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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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군의군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군의와 의성은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고로 또 군의분들이나 의성분들은 생활권이 유사하다 보니까 네. 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군의와 의성은 적정 지역에 있으면서도 법원 공안 유치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네. 예, 넓은 땅, 좋은 조건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군의 의성은 한 지역입니다. 넓게 보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중앙정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힘을 합할 때입니다. 네. 책임 있는 관계자, 장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다수가 결의하고 네. 주민이 약속된 주권은행 결과에 순응해가지고 지역 후손에게 칭송받고 네. 군의의성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의의성 따질 때가 아닙니다. 예. 대구 경북 시도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예. 지금 이 신공항 유치를 두고 의성군과 군의군의 좀 갈등하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광역자치단체 경상북도가 좀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신공항 이전 문제는 뭐 의성과 군의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당연합니다. 예. 대구 경북 전체의 문제고 나아가서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예. 더 발벗고 경상북도도 좀 나서고 국방부에서도 좀 더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국방부 차관 박재민 차관이 경북을 찾았습니다. 경북도청을 찾아서 오늘 얘기를 했네요. 7월 10일에 이전지를 결정하겠다. 예. 그래서 의성 군이 공동 후보지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갔는데 뭐 이렇게 되면 빨리 추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의성과 경북 도를 방문하시고 예. 내일은 군의와 대구 시를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그 군의가 설득이 될까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들 적은 생각 속에는 예. 자치단체에 군수 한 분이 고집을 한다 해가지고 예. 이 국가 사업이 안 된다 하는 거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에 안 맞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한스럽습니다. 네. 군의성 문제가 아니고 예. 대구 경북 차원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게다가 또 양군의 주민 투표까지 거쳤잖아요. 주민들 뜻을 당연하죠. 물어봤고 그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것, 따르는 것이 상식적일 텐데요. 예. 예. 자, 아무쪼록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이런 양군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군의의성이 함께 하면은 공항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고 네. 단독보다는 함께 함으로 해가지고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작은 욕심을 좀 버리고 약속을 잘 지켜가면서 먼 미래를 밝혀가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더 멀리 날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우리는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 존엄한 주권 행사 결과는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특별 법령에 의한 국책 사업입니다. 또 정부 국방부는 좌우 우면할 것 없이 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실행하여 온 결과를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예.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통합신공항 이전 촉구를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예,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회 신시호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예,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넉넉지 않아서요. 순서를 좀 바꿔보죠. 오늘도. 네. 예,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네. 한 번 더 주는 거에 대한 여론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 긴급 재난지원금, 많은 국민들이 또 호응이 있었거든요. 예. 또 골목 상권도 살아났고, 그런 만큼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동이 고향이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였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 네. 2차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추가 지급 찬성이 절반을 살짝 웃돌았습니다. 51.1%이고요. 예. 2차 지원, 긴급 재난지원금 반대가 40.3%. 그러니까 절반 정도 찬성이긴 한데 예.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뀌군요. 일단은. 네.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예. 그렇습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워낙 또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상당히 압도적으로 나올 것 아닌가라고 봤는데 우리 국민들의 의견은 조금 더 필요한 것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선호 의견이 다소 높은데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다는 거. 네. 그리고 또 기본소득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이슈로 부각시켜야 될까요? 예. 이 각 지역의 뭐 광역단체장,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대선 유력 후보입니다. 이 이낙연 의원까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심지어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론에 또 집중을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리얼미터가 근데 YTN 의뢰로 지난 5일 실시한 조사이고 응답률은 4.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소득제 찬반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예. 기본소득제 너무 의미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직장에 현재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또 묻지도 않고 또 지금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도 묻고 고용 여부 자체도 묻지 않고 일정한 생활비를 매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인데 예. 코로나19 국면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기본소득도 솔깃하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반을 물어봤는데 이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이 48.6%, 예. 기본소득제 도입 반대다
42.8%로 오차 범위 내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이 48%, 반대가 네. 42% 정도 나왔고, 이건 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얘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좀 더 네. 사회적으로 논의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국회에서 보면은 당선되기는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해서 당선이 됐지만 지금 이제 본인의 정당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이제 이 젊은 세대입니다. 네.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인데 예, 기본소득당. 예. 계속해서 대표죠. 이야기를 또 기본소득제를 주장해오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좀 정치권에서 또 갑론을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재정적으로 증세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세금을 그러니까요. 예.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주저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증세는 좀 불가피할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부유층에서는 반대를 심하게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네. 아주 극빈층에서도 현재 지금 복지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도 비교적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없애고 기본소득과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극빈층에서도 또 반대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복잡한 그래서 거라서. 예. 지금 차기 대권 아직 이제 2년이 채 남지는 않았는데 예. 차기 대권을 앞두고 이렇게 부각이 되는 이유도 또 복지가 중요하긴 한데 과연 우리가 이 기본소득제를 전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는 예.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보다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찬반이 팽팽했는데 그만큼 좀 더 어려운 곳이 있지 않을까. 또 국가 재정은 괜찮을지 또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보수층,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한다. 이거 재정 더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과 사무직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또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찬반이 직업 중에서 찬반이 팽팽하니까 그나마 이거 선뜻 이 받아들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인식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죠. 예. 연령대로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또 60대는 찬성 의견인 반면에 30대, 40대, 50대는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찬반이 팽팽해서 만약 이것이 이 차기 대권에서 중요한 또 주제가 된다면 예. 상당히 또 이 민감한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생각해 보니까 차기 대권 왜 선거 운동 할 때 토론할 때 이건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난 대선 때 왜 최저임금 10,000원 실시하는 것 같고 다들 똑같이 10,000원 한다 그랬었잖아요. 모든 당 그렇습니다. 후보들이.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소득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지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기 대권에 나가려면 기본소득 이슈를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뭐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또 정당 지지율도 간단히 좀 볼까요? 네, 약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최근에 지역 감염,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줬을까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2,51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했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우리가 익숙했던 숫자는 최근 들어서서는 이 60%대였는데 이번 조사 결과 59.1% 긍정평가고요. 네. 잘못하고 있다가 35.9%로 나섰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총선 직후 한 달 이상 60%에 머물렀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내려갔습니다. 지난주에 59.9% 아니었나요? 지지율. 지난주도 그렇죠. 그게 60%였죠. 그러니까요. 네. 조금 내려갔군요. 0.8%포인트 이렇게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 조금 같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이 배 소장의 공식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민주당 여당 지지율도 올라갔는데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1.6%, 40%는 살짝 웃돌았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27.5%.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또 당내 여러 논란도 조금 있기도 했었고요. 네. 또 국회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또 준법, 이 개원, 준법 상임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도 좀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겠다. 네.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비대위 카드를 빼든 또 김종인 비대위 일주일 정도의 조금의 긍정적인 평가 또는 이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동정론도 좀 영향을 준 결과로 분석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다시피 자, 이게 원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법사위원장 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루빨리 좀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네. 12일까지 유예가 됐는데 정말 이 여론 분석을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상임위 배분이나 위원장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 결정을 반드시 내려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퇴근 시간인데도 여전히 뜨거운 열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경산 한양 지역이 37.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습니다. 우리 지역은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 상태고요. 이제는 낮뿐만이 아니라 밤에도 꽤 더워졌는데요. 어젯밤 사이 강릉과 양양에는 올해 첫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내일 오후 늦게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는 새벽부터 우리 지역에 비 예보가 나와 있고요. 일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조금이나마 수그러들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예천이 19도에서 33도 분포 나와 있고요. 영주공화 18도에서 32도, 청송, 영양이 16도에서 32도, 상주는 20도에서 34도, 의성은 18도에서 33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높은 31도, 체감온도 33도, 습도는 50%입니다. 날씨였습니다.